여러분, 오늘 밤은 그냥 흘려보내는 평범한 밤이 아니에요. 5월 30일, 이 날을 저는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제가 풍수를 공부하고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살아온 그 긴 세월 동안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가슴이 조용히 두근거리곤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날은 한 해의 흐름 속에서 재물의 기운이 잠시 문을 여는 날이거든요. 늘 닫혀있던 어떤 흐름이 이 하루만큼은 가만히 빗장을 풀어요. 그리고 그 흐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저 기다리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정성을 다해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로 흘러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켜두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셨나요? 잠깐만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밤만큼은 저와 함께 끝까지 머물러 주세요. 지금 이 자리를 떠나버리시면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 귀한 기운을 그냥 흘려보내게 될지도 몰라요. 물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거슬러 오르지 않잖아요. 재물의 흐름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문을 열어두지 않으면 그 흐름은 우리 집 앞을 그냥 지나쳐 다른 집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더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저는 여러분께 무언가를 강요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오늘 밤 우리 집 부엌 한 구석에 놓인 그 작은 쌀독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조용히 들려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영상을 보시다가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댓글에 이렇게 한 줄 남겨주세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요. 그건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 우주를 향해, 하늘을 향해 조용히 건네는 약속이에요. 저는 이제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는 마음의 선언이지요. 그리고 만약 괜찮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도 켜두세요. 그건 마치 좋은 날을 한 번도 놓치지 않겠다고 자기 자신과 맺는 작은 언약 같은 거예요. 저는 매일 밤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쌀독을 놓아야 할 그 황금 같은 자리는 영상의 맨 마지막에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니 서두르지 마시고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며칠 밤을 뒤척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넘어가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앉았어요. 차 한 잔 옆에 두고 오래 알고 지낸 벗에게 마음을 털어놓듯이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께 돈의 흐름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말로는 재물운이라고도 하지요. 저는 젊었을 때 이 말을 그저 미신처럼 여겼어요. 부지런히 일하고 아껴 쓰면 그만이지. 흐름이라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창 일하던 시절 똑같이 성실하고 똑같이 똑똑한 두 사람을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은 늘 무언가가 술술 풀렸어요. 막힐 만한 자리에서도 신기하게 길이 열렸지요. 또 한 사람은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자꾸만 새는 데가 있었어요. 손에 쥔 것이 어느새 사라지곤 했죠. 그 둘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어요. 그건 노력의 양이 아니었어요. 그건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은 집안에 머무는 기운과 깊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떠올려 보세요. 물은 막힌 곳에 고이면 썩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흐르면 맑고 생기가 돌지요. 재물도 똑같아요. 우리 집안의 기운이 맑게 흐르면
들어올 것은 들어오고 머물 것은 머물러요. 근데 그 흐름이 막히고 탁해지면 아무리 부지런해도 손에서 자꾸 빠져나가요. 저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는 조금이라도 일찍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5월 30일일까요? 여러분, 한 달의 끝자락은 참으로 무한 시간이에요. 그건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이거든요. 한 달이 저물고 새로운 달이 밝아오는 그 경계, 그 틈에서 기운이 한번 크게 정리되고 다시 채워져요. 마치 우리가 묵은 살림을 정리하고 새 마음으로 한 달을 맞이하듯이 말이죠. 특히 5월의 끝은 흙의 기운이 가장 두텁게 차오르는 때예요. 봄의 기운이 무르익어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땅의 기운이 가장 묵직하고 풍성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쌀독이라는 게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쌀독은 흙의 기운을 품은 물건이에요. 흙에서 난 곡식을 흙의 기운을 담은 그릇에 담는 것이지요. 그러니 흙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5월의 끝자락에 흙의 기운을 품은 쌀독을 정성껏 다루면 그 둘이 만나 서로를 북돋워줘요. 호수에서는 이것을 기운이 공명한다고 말해요. 두 기운이 같은 결을 타고 함께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도 잘 알아요. 쌀은 그저 먹을거리가 아니에요. 쌀은 곧 생명이에요. 쌀은 곧 살아가는 힘이고 풍요이고 배부름이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정성이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이 그러셨잖아요. 옷간에 쌀이 가득하면 마음이 든든하다고요. 옛날 우리네 집에서 쌀독은 그 집안의 보물창고였어요. 쌀독이 차 있으면 그 집은 부유한 집이었고 쌀독이 비면 그 집은 가난한 집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쌀독을 함부로 비우지 않으셨어요. 늘 바닥에 한 줌을 남겨두셨지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해요. 흙의 기운이 가장 두터운 이날 우리 집 쌀독을 제대로 자리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돈의 흐름의 문을 열어주는 일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살아오면서 직접 보고 겪은 것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쌀독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새로운 무언가를 맞이하기 전에는 늘 묵은 것을 먼저 비워내야 한다고 믿어요. 마치 손님을 모시기 전에 방을 정갈하게 쓸고 닦듯이 말이지요. 쌀독에 묵은 먼지가 앉아있고 오래된 쌀겨가 눌어붙어 있다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부드러운 천으로 안과 밖을 정성껏 닦아주세요. 닦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묵은 기운은 떠나가고 새 기운이 들어오라고요. 저는 이 닦는 시간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 마음을 함께 닦는 시간이에요. 다음으로 새쌀을 가득 채워주세요. 쌀독은 비어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요. 빈 쌀독은 빈 곳간이고 빈 곳간은 가난을 부른다고 옛 어른들이 늘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새 쌀을 넉넉히 부어서 쌀독을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 찬 쌀독은 풍족한 양식을 상징해요. 그것은 우리 집에 부족함이 없다는 무언의 선언이에요. 저는 지금도 우리 집 쌀독을 절반 이하로 비우지 않아요. 떨어질 때쯤 되면 미리 채워두지요. 그게 오랜 세월 제가 지켜온 습관이에요. 빈 쌀독을 보면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불안하거든요. 반대로 가득 찬 쌀독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쌀독은 둥근 도자기 그릇으로 고르세요. 흙으로 빚은 둥근 항아리가 가장 좋아요. 색은
흑빛 갈색이나 누런 황토색이면 더할 나위 없지요. 그런 색과 모양은 흙의 기운을 가장 잘 품어요. 둥근 모양은 기운을 부드럽게 돌게 하고 흑빛은 안정과 풍요를 불러요. 저는 모난 그릇보다 둥근 그릇을 좋아해요. 모난 것은 기운을 찌르고 흩뜨리지만 둥근 것은 기운을 감싸고 모아주거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둥글둥글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모난 사람 곁에는 사람이 흩어지지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제가 정성을 담아 권해드리는 것이 있어요. 쌀국 바닥에 붉은 봉투를 하나 놓고 그 안에 동전이나 약간의 지폐를 넣어두세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쌀을 부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재물의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불러요. 농부가 땅에 씨앗을 묻고 흙을 덮듯이 우리는 쌀독 바닥에 작은 재물을 묻고 쌀로 덮는 거예요.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듯 그 작은 재물도 우리 집안에서 조용히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저는 이 작은 의식을 할 때마다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정성이에요. 그리고 쌀독은 높고 마른 곳, 그리고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용한 자리, 부엌의 깨끗한 곳에 놓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더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쌀독 곁에 팥을 한 종 주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 팥은 예부터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곡식이었잖아요. 동짓날 팥죽을 수어 먹고 이사하면 팥치루떡을 돌리던 것도 다 그런 뜻이었지요. 붉은 팥은 흉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만 머물게 해줘요. 그러니 쌀독 옆에 작은 그릇에 팥을 담아 두세요.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지혜예요. 저는 이런 옛 지혜들을 참 소중하게 여겨요. 그 안에는 수백 년 동안 쌓인 삶의 통찰이 담겨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어 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도움의 흐름을 결정짓는 의식이에요. 이건 제가 가장 정성을 들여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천천히 마음에 새기며 들어주세요. 첫 번째, 시간을 잘 맞추세요. 5월 30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이 가장 좋아요. 특히 자시라고 하는 시간,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가 가장 귀한 때예요. 이 시간은 하루가 끝나고 새해 하루가 시작되는 경계의 시간이에요. 옛사람들은 이 시간을 재물의 기운이 처음 싹트는 시간이라고 여겼어요. 만물이 잠든 고요한 그 시간에 우리 집안의 기운도 새롭게 깨어나거든요. 저는 이 시간을 참 좋아해요. 세상이 모두 잠들어 고요할 때 마음이 가장 맑아지지요. 그 맑은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은 더 멀리, 더 깊이 가닿아요. 두 번째, 방향을 정하세요. 쌀독과 그 안에 재물을 놓을 방향은 우리 집의 남서쪽이나 북동쪽이 좋아요. 이 방향들은 흙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예요. 풍수에서 남서와 북동은 땅의 안정과 축적을 상징하는 방향이지요. 곡식이 땅에 뿌리 내리고 차곡차곡 쌓이듯 재물도 이 방향에서 차분히 모여요. 집의 구조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고 부엌에서 이 방향에 해당하는 자리를 찾아보세요. 세 번째, 붉은 천을 한 조각 쌀독 뚜껑 위에 덮어주세요. 붉은색은 흙의 기운을 살려줘요. 풍수에서 붉은 빛은 불의 기운인데 불은 흙을 낳거든요.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듯이 말이죠. 그래서 붉은 천이 쌀독 위에 놓이면 흙의 기운이 더욱 왕성하게 깨어나요. 그리고 붉은색은 우리 마음에도 따뜻한 활기를 불어넣어요. 저는 붉은 천을 볼 때마다 어쩐지 가슴이 뛰어요. 그 색에는 생명과 정성과 간절함이 담겨 있거든요. 네 번째, 쌀독 위에 두 손을 가만히 얹고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어보세요. 우리 가족의 평안과
풍요를 바라는 마음을요. 큰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그저 우리 식구가 굶지 않고 아프지 않고 마음 편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소박한 마음이면 충분해요. 두 손에, 여러분 제가 이 의식을 말씀드리면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의식이에요. 무슨 마법 같은 게 아니에요. 쌀독을 놓는다고 하룻밤 사이에 돈벼락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식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물으실지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의식의 진짜 힘은 우리 마음을 다잡는 데 있어요. 여러분, 가득 찬 쌀국을 매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은 마음이 든든하고 평온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조급하게 굴지 않아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차분하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요. 바로 그 마음가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풍요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의식은 우리 마음에 평안과 낙관과 성실함을 심어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모든 복의 진짜 뿌리예요.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가진 것도 지키지 못해요.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적게 가져도 늘 넉넉하게 살아요.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돼요. 쌀독은 그 마음을 다잡는 하나의 매개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매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저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보았어요. 자, 이제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것을 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것을 피하는 일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정성을 들여도 금기를 어기면 그 정성이 새어나가 버리거든요. 가장 먼저 쌀독을 텅 비워두지 마세요. 빈 쌀독은 빈 곳간이에요. 곳간이 비면 재물도 흩어진다고 했어요. 저는 빈 쌀독을 볼 때마다 마음이 서늘해져요. 그러니 쌀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채워두세요. 늘 바닥에 한 줌이라도 남겨두는 옛 어른들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쌀독을 동쪽이나 동남쪽으로 두지 마세요. 이 방향들은 나무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예요. 나무는 흙을 파고들어 그 기운을 빼앗아 가요. 나무가 흙의 양분을 빨아들이듯이 말이지요. 그러니 흙의 기운을 푸는 쌀떡을 나무의 방향에 두면 그 기운이 자꾸 새어나가 재물이 줄어들어요. 또한 쌀떡을 축축하고 더러운 곳, 쓰레기통이나 화장실 가까이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의 보물창고를 더러운 곳에 두시겠어요? 쌀독은 정갈하고 마른 곳에 모셔야 해요. 습기는 쌀을 상하게 하고 기운을 탁하게 만들어요. 더러운 기운 곁에서는 좋은 기운이 머물 수 없어요. 그리고 새로 만든 통이나 플라스틱 통 쓰지 마세요. 새는 흙의 기운을 갉아먹어요. 흙에서 새가 나오기 때문에 새 그릇은 흙의 기운을 자꾸 빼내가요. 플라스틱은 더 안 좋아요. 그건 기운이 없는 물건이거든요. 살아있는 기운이 없는 데다가 건강에도 해로워요. 반드시 흙으로 빚은 도자기 그릇을 쓰세요. 또 쌀독을 현관 입구에 떡하니 드러나게 두지 마세요. 보물 창고를 문 앞에 드러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보게 되지요. 그러면 그 기운이 자꾸 밖으로 새어나가요. 보물을 깊숙이 좋은 곳에 모셔두어야 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오가고 시끄러운 곳도 피하세요. 시끄럽고 분주한 곳에서는 기운이 안정되지 못하고 흩어져요. 재물의 기운은 고요함 속에서 차분히 머물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저는 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자꾸 제 지난 삶이 떠올라요. 젊었을 때 저는 참 조급한 사람이었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빨리 이루려고 애를 썼지요. 그런데
그렇게 움켜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모든 것이 빠져나갔어요. 마치 모래를 꽉 쥐면 더 빨리 새어나가듯이 말이지요. 그때 저는 흐름을 몰랐어요. 마음을 다스릴 줄도 몰랐어요. 그저 욕심만 앞섰지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저는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됐어요. 진짜 풍요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에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있다는 것을요. 가득 찬 쌀독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식구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진짜 부자의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이 깨달음을 너무 늦게 얻었어요. 하지만 늦더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풍수는 결국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풍수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정갈하게 가꾸고 그 안에서 마음을 맑게 다스리는 지혜예요. 쌀독을 닦는 일은 곧 마음을 닦는 일이고 쌀독을 채우는 일은 곧 마음을 채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집을 정성껏 돌보면 그 집이 다시 우리를 돌봐줘요. 우리가 공간에 좋은 기운을 들이면 그 기운이 다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요. 이것이 풍수의 진짜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불러와요. 신기하지요. 하지만 정말 그래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곁에서는 좋은 기운이 달아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곁에는 좋은 기운이 모여들어요. 저는 이것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확인했어요. 그러니 오늘 밤 쌀독을 채우면서 부디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채워주세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작은 것들, 따뜻한 밥 한 그릇, 잘 곳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에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가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을 불러올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또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너무 자주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지요. 하지만 진짜 삶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어요. 오늘 밤 우리가 쌀독을 닦고 채우는 이 시간, 두 손에 전해지는 도자기의 서늘한 감촉, 새쌀을 부을 때 들리는 그 사르륵 소리, 이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삶이에요.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더 절절히 느껴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진짜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지난날의 아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련,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묵은 쌀겨처럼 누워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쌀독을 닦으면서 우리 마음의 묵은 상처도 함께 닦아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묵은 것을 비워내야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잖아요. 마음의 곳간도 마찬가지예요. 원망과 후회를 비워내고 그 자리에 감사와 평안을 채워 넣으세요. 그것이 진짜 치유예요. 저는 이 닦고 채우는 작은 의식이 여러분 마음의 치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의 맨 마지막에 들려드리겠다고 약속한 그 황금 같은 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쌀독을 놓아야 할 가장 좋은 자리는 사실 어느 한 곳을 콕 집어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집집마다 구조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모아온 바로는 부엌에서 남서쪽에 해당하는 조용한 모퉁이가 가장 좋아요. 그곳은 흙의 기운이 가장 안정적으로 머무는 자리예요. 만약 부엌 구조상 남서쪽이 어렵다면 북동쪽도 좋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높고 마르고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로 들려드리고 싶은 황금 같은 자리는 따로 있어요.
그건 어떤 방향이나 위치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이에요. 가장 좋은 쌀독의 자리는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예요. 아무리 좋은 방향의 쌀떡을 놓아도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불안하고 원망으로 가득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고 감사로 가득하다면 어디에 쌀독을 놓든 그곳이 곧 명당이 돼요. 이것이 제가 평생을 풍수와 함께 살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오늘 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진짜 보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끝까지 머물러 주신 여러분은 오늘 5월 30일의 그 귀한 기운을 스스로 맞이하신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집이 따뜻하고 두 손이 부지런하면 재물은 저절로 우리를 찾아와요. 저는 이것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쌀독을 정성껏 닦고 새쌀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두 손을 얹고 조용히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채워주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어줄 거예요. 잊지 마세요. 댓글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한 줄 남겨주세요. 이건 여러분 스스로에게 건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도 켜두세요. 내일 밤 우리 다시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실 제가 내일을 위해 준비해둔 이야기가 있어요. 내일 5월 30일에는 쌀독 곁에 함께 두면 재물의 기운을 2배로 키워주는 3가지 물건에 대해 들려드릴 거예요. 그건 우리 조상들이 오래도록 소중히 여겨온 것들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 내일도 꼭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매일 밤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풍수도 좋고 쌀독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부지런한 두 손, 감사할 줄 아는 그 넓은 가슴, 그것이 세상 어떤 명당보다 귀한 보물이에요. 저는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디 마음 편안하고 풍요로운 나날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밤이 깊었네요. 이제 천천히 차를 한 잔 더 따라 마시고 오늘 밤 쌀독을 정성껏 모셔보세요. 그리고 편안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마음이 한결 가볍고 따뜻하기를 바라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우리 내일 밤에 또 만나요. 부디 평안하세요, 여러분.